상속 준비 왜 필요한가? 자, 오늘은 상속 준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속은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세금. 이 죽음과 세금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이러한 말처럼 통상적으로 세금 관련한 문제가 그 첫 번째겠죠. 사실 세적인 측면에서 이 현명한 상속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플랜이 필요하게 됩니다. 현재 보유한 자산별 향후 가치 상승을 예측해보고 미래의 기대 수익률이 높게 기대되는 자산부터 우선적으로 증여하는 게 절세 측면상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이 증여 시점에 과세의 기준이 되는 평가액이 중요해집니다. 자, 부동산은 시가 대비 공시가가 비교적 낮은 물건이 증여 시 세적인 측면상 유리하겠죠. 예를 들자면 시가가 동일하게 20억인 물건이 있다라면은 이 중 하나의 공시가는 17억, 하나는 13억이라면 13억짜리를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많이 보유한 경우, 이런 경우는 통상 중소기업의 오너가 여기에 가장 많이 해당이 되겠죠. 자, 이때는 순자산과 순손익의 가중평균으로 평가하는 이 보충적 평가 방법이란 걸로 주식가치가 평가가 되는데, 자, 이런 경우라면 주식가치가 낮은 시점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겠죠. 기업 상황과 실적이 비교적 저조할 때, 좋지 않을 때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말인데요. 이미 가업승계 계획이 있다라면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주식가치 조정 전략을 수년에 걸쳐 실행하기도 합니다. 최근과 같이 이런 코로나라는 이슈로 인해서 현재 기업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자, 그렇지만 향후 회복이 되면 상당한 상승이 예상이 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지금 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 비상장 주식 증여의 적기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건상 가능하다면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나 가업상속 공제와 같은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기본적인 조건이나 사후관리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제도 활용을 통한 상속세 절감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상속과 증여세율은 동일합니다. 근데 이 상증세는 타 세금에 비해 굉장히 높은 과세를 하고 있죠. 과세 표준 30억 초과분부터는 50%의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절반이 세금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삼성의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가 국세청이 3년간 걷어들인 상속세와 맞먹는 10조라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속 간의 세금은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일 수밖에 없고,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사실 이 절세를 위한 방안이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따로 향후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적인 측면 외에도 상속 준비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재산에 대한 분쟁인데요. 상속인들 간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기타 여러 이유로 인해서 재산분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재산분할 분쟁이 가장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살아생전엔 재산 통제가 가능하지만 망인이 된 이후엔 모든 재산은 남겨진 상속인들의 몫입니다. 이때 마땅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쟁으로 연결되기도 하는 게 현실인데요. 실제 상속재산 분할 청구 접수건을 확인해 보면 꾸준히 증가해서 2018년도 기준으로는 1,700건이 넘는 접수가 있었다는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속재산을 현명하게 통제하고 분할하기 위한 유언 작성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이땐 분쟁 소지를 제거하기 위한 유류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유언을 작성할 때 보다 현명한 상속이 가능해지는데요. 유언대로 다 줄 수 있는 게 아닌 각 상속인의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 제도를 통해 법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미운 자식, 재산 한 푼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못난 자식이라도 어차피 줘야 하는 몫이 정해져 있다면 상속인들, 통상 자식들인 경우가 많겠죠. 남겨진 자식들이 유류분 청구 소호 제기하고 서로 물어뜯고 싸우고 이러길 바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겁니다. 자, 이런 분쟁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진 그런 유언이라면 자식들의 존경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망인 입장에서 가장 바라는 결과이지 않을까 합니다. 분쟁 외에 추가로 상속인의 자산관리 측면에서도 이 상속 준비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녀가 미성년 혹은 장애인이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후견인이 필요해집니다. 이때는 적당한 후견인 후보자를 미리 찾아서 후견인 선임 신청을 하거나 유언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신탁, 금융을 활용해서 이 상속인의 재산과 생활을 보호해야 하기도 합니다. 내 자녀가 재산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면 재산만 덩그러니 남겨두고 먼저 하는 입장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이 되겠습니까? 자, 이때는 은행과 같은 이런 금융기관 혹은 신뢰 가능한 사람과 신탁 계약을 설정해서 재산 관리를 도맡아주고 남겨진 자녀를 수익자로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받게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신탁을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또한 유언으로도 신탁 활용이 가능합니다. 우려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상속인의 재산 관리 능력 부족으로 인해서 사기라던가 재산 낭비 혹은 후견인의 횡령과 같은 이런 부정적인 사건으로부터 신탁을 활용해서 사전에 차단이 가능해지겠죠. 이 신탁 재산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의 고유 재산과 법적으로 분리가 되기 때문에 사회 행위가 되지 않는 그런 범위라면 채권자의 압류에서도 회피가 가능하고 개인 회생, 파산 등과 같은 이런 청산 대상 재산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없는 사람 또한 알아야 할 상속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피상속인, 망인이죠. 이 망인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 또한 승계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무는 채무가 되겠죠. 빚. 자, 그러다 보니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해지기도 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빚이 더 많으니 상속을 그냥 포기하거나 상속으로 물려받은 이 상속 재산만으로 피상속인, 즉 망인의 채무를 청산하겠다 라고 하는 이런 한정 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많은지 정확한 확인이 안 될 때 이 한정 승인이 상당히 유용할 수 있는데요. 채무가 많은 경우엔 이 상속 재산 내에서만 변제를 하면 되고, 혹시나 이 채무보다 남은 재산이 크다면 이 남은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비교가 애매한 경우라면 상속 포기보다 이 한정 승인이 유용하겠죠. 오늘 상속 준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상속은 하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세무, 법률, 자산관리 측면과 같은 각 전문 영역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게 됩니다. 보신 바와 같이 상당히 다룰 게 많은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향후 영상에서 오늘 말씀 다 못 드린 상속 진행 절차와 함께 꼭 알아둬야 할 법적 상속분, 유류분, 유언 작성법, 그리고 절세 전략까지 제가 순차적으로 소개해드리는 영상으로 조만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